인천시가 750만 명의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뉴스원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모시고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비롯해 인천시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 많이 받으셨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이 치열했는데 인천으로 결정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논리와 명분,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여망을 결집시켰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논리와 명분은 아시다시피 재외동포들이 이를 보기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접근성 측면에서는 뭐 단연코 인천이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또 이 역사성, 상징성도 있습니다. 120년 전에 인천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이 하와이 가서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를 시작한 곳이고 인천에 이민사 박물관도 있고 네. 또 이런 역사성 못지않게 편리성 또 인천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국제 업무를 보기에 편리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이런 그 논리와 명분이 있고 또 여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 모든 문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인천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한 이후에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논리와 명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이 결집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망과 바람을 바로 힘으로 해서 이번에 인천에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인데 재외동포청 유치 특히 시장님 노력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OBS도 그 여정을 함께 했는데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잇따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좀 그 과정들을 좀 돌아와 볼까요? 네, 철저한 준비에는 바로 우리 시민들의 여망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인천에서 열린 세계 한인 회장단 대회 72개국에서 온 400여 명의 회장단을 일일이 제가 만나면서 인천의 재외동포청이 유치돼야 동포사회에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 왔고 또 하와이를 비롯해서 유럽 25개국의 지지선언 그리고 각국에서 이제 인천 유치에 대한 동포들의 지지선을 잇따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정말 이번에 함께 해주신 각 세계 각국에 계신 동포 사회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 중앙정부.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국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말 처절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네, 모두가 만족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이제 근무할 청사로 현재 송도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서울과 인천에 각각 서비스 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고요. 네, 우선 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곳이 이제 인천으로 결정은 됐지만은 6월 5일 날 개청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입주 가능한 건물. 인천은 여러 가지 사항을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하고 실무 협의를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고 뭐 사실상 거의 이제 그 성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곧 결정을 해야만이 이제 후속 그 개청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어제 정부 세종청사도 다녀오셨죠. 국비 확보 또 지역 현안 해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저는 인천시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 그동안에 장관들하고는 뭐 수시로 만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관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은 그 실무자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실장, 국장들. 그래서 어제 세종시를 가서 지금 아주 중요한 큰 현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또 사실상 동의를 많이 얻어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내년도 예산, 우리가 꼭 내년도 예산에 담아내야만이 사업이 추진될 일들을 쭉 같이 논의를 했고요. 충분히 다 이해가 된 것 같고 또 기획재정부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서 재물포구로 만들고 영종구를 분구시키고 또 60만이 넘은 서구를 이제 서구와 검당구로 분구시키고 이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금년에 이제 법제화를 하기로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데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이제 서해오도 지역에 대한 정주지원금 확대를 했는데 올해 20만 원까지 그건 결정하자 하는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이제 행안부에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국토부. 국토부는 지금 우리 현안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철도와 관련한 부분인데 우선 가장 우리 현안으로 추진해왔던 인천발 KTX는 2025년도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거 확실하게 다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큰 현안은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제화를 통해서 금년 안에 추진하기로 이렇게 하고 경인전철 지하화되면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함께 인천이 그야말로 원도심 문제에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GTX 지금 D 노선을 Y자로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문제라든가 그 외에 지금 계획 중인 철도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이제 실무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네. 추진되도록 협의를 잘 했습니다. 네, 그 협의의 성과도 지금 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저희들이 기다리는 점, 인천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이제 최적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유치 신청을 냈는데 네. 시장님의 구상도 좀 밝혀주시죠. 네, 반도체 특화단지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단지를 이번에 지정해서 조성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인천은 바이오 분야에서 지금 세계 1위 도시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이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2위, 3위 기업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그 패키징 기업이 1,300개가 인천에 있습니다. 네. 이런 충분한 인프라 그리고 역시 인천이 이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연계될 수 있는 산학 그러니까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학교 또 연구소 이런 기능을 통합해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유치된다면 가뜩이나 요새 반도체 상황이 우리나라가 안 좋은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여기에 공항과 항만 이런 모든 경제 여건이 갖고 있고 인천 경제지역이 갖고 있는 기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인천의 반도체 특화단지가 유치가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된다 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 2월 달에 공모 신청을 했고, 네. 지금 이제 PT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것도 노력을 해서 인천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유치되고, 이것이 이제 반도체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인천의 산업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는데 이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영종에 지금 110만 평 되는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놨고 여기에 들어올 기업들도 이미 다 선정이 돼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죠. 네, 네. 6월 정도에 결정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정부에서 이제 뭐 이것도 전국에서 다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